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 김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삐라가 떠돌고 있다 그러죠. 김건희는 현대판 마리 앙뚜아네트, 애용하는 목걸이 6천만 원, 어, 즐겨 끼는 팔찌 1,500만 원, 착용하는 어, 브로치 2,600만 원,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 마리 앙뚜아네트도 뺨칠 김건희 왕비. 자, 이게 말이죠. 원래는 여기 저기 뭐 달러로 미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삐라도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국내에서 만들었다고 보기 힘들 겁니다. 이게 이제 북에서 날라온 것이다. 쓰레기 풍선, 오물 풍선과 함께 저런 게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자, 용산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저들의 의도가 뭔지 뭐 다 알잖아요, 여러분. 탄핵하라 이제 이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탁회의라든가 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뭐 등등 인사들, 그리고 원래 이제 그런 좌익들이 지금 어,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 지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회 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가세한 상황. 자, 이런 속에서 대통령을 만일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어떤 경우에 이제 대통령이 조기에 낙마하는 일이 생긴다. 어, 뭐 탄핵이 되든 하야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조기 대선이 이제 열리게 되겠죠. 그럴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대통령 선거하면 야권이 질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도 안 돼요, 지금은. 그리고 좌우지간 대통령과 함께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집권 과정을 다 거치고 차기 대선이 이제 열릴 때까지 여권 전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요 최근에 제가 약 한 일주일 전부터 스탠스를 이제 바꿨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한동훈 지지하시던 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놀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댓글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 쓰신 분 중에 위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양심이 이제 고우신 분들, 심성이 착하신 분들 같아요. 요 밑에 이제 돈이 그렇게 좋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제가 볼 때 좀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이거 반대거든요. 자, 제가 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스탠스를 조금 바꾼 거죠. 그래 돈이 그렇게 좋냐 그러는데요. 돈 벌려고 하면 어느 한쪽에 써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사실 한 푼도 못 벌어요. 원래 한동훈을 뭐 이렇게 홍보해 주거나 아니면 한동훈을 맹인하게 까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을 홍보해 주거나 윤 대통령을 까거나 이 둘 중에 한 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까는 것보다는요, 홍보해 주는 게 사실은 제일 이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그거 벌써 한동훈을 약 한 몇 달 동안 쭉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당시에 그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도 좀 아픕니다. 저에게 후원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어떤 사과를 드린다 할까?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한동훈에게도 필요한 과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검증을 너무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큰 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서라도 검증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다른 유력 정치인들은 검증을 엄청나게 받았거든. 윤 대통령은 검증 받지 않고 대통령이 된 케이스고요. 검증이 필요 없었죠. 문재인 정권 연장되는 거 끝장내자. 이제 이거 하나로 모든 게 이제 이렇게 통했고요. 근데 한동훈은 지금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용산을 지금 뭐 때리는 협공하는 상황이라 야당에서 한동훈에 대한 검증을 멈추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 되면 온갖 이야기가 다 터져 나올 겁니다. 그때 방어하자면요,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차원에서라도 한동훈에 대한 여러 가지 약점, 한계 이런 것을 노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에 대한 그 가능성, 그런 것을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지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처음부터도 저는 전폭적으로 100% 지지한다, 끝까지 같이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약 한 70%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음을 주면서 어, 어떠한 방향성을 잃을 때는 하시라도 이제 떠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예고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 한동훈 지지층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비판도 참지를 못하더라고. 거기에 이제 발끈발끈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거는 한동훈을 죽이는 행위들입니다. 비판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돼요. 관대. 저는 그런 어떤 닫힌 태도들이 결국 한동훈을 더욱더 고립시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이제 한동훈의 노선 어떤 그런 행보 이런 걸 보시면은 뭐 당연히 여당의 최고 이제 분열맨이 이제 될 수밖에 없겠죠. 여권 전체를 이제 완전히 쪼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통 지지층은 한동훈으로부터 점차 지금 멀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을 잘 모르시는 거지. 영남 지지율이 한동훈에게 위기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은 사실상 원 오브 댐이 됩니다.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명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한동훈 대표를 쭉 보니까 검사예요, 아직도. 정치인이 되지 못했어요. 정치인이 되자면 그 통과 의례 과정이 필요한데 많은 수련과 숙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 같은 걸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욕심을 조금 더 내가지고 뭐 저기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나중에 해도 돼요.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재명 잡는 사냥꾼으로서는 한동훈보다도 김문수나 오세훈이 더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그동안 이 거품 지지율이 많이 끼어 있었지, 한동훈에게는. 여러분도 한동훈을 몰라요, 사실 어떤 사람인지. 그런 그 과정을, 옛날 과거를 모르시잖아요. 그냥 지금 땅 짠하고 나타났을 때부터 아는 거야. 그거는 한동훈의 반을 아는 겁니다. 진짜 반은 그 뒤에 있거든요. 그 그늘 속에 있는 한동훈을 전혀 모르세요, 여러분은. 안다 하더라도 그걸 중요시 안 여기는 거야. 그런데 야권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끄집어내고 있지 않다 뿐이지. 김건희 여사 이슈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한동훈 관련해서 그 뒷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일단 그런 그렇고요. 자, 돈 때문에 뭐 이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이 약간 중립적 논평일 수도 있는데 제가 특별한 한 사람을 지금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에요. 요즘은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그 관망하는 상태가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않는 상황이죠.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여기 한동훈이다. 여기 한동훈이라는 나무다. 이런 데에 지금 이제 집착하고 있지 않고요. 숲 전체를 보고 지금 숲의 이 모양이 어떤지 그리고 이 바람이 불 때 숲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지금 살피고 있는데 때가 되면 저도 결정할 겁니다. 다시. 그러나 지금은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일단 뭐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표 만들 때는 지지한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대표가 됐고 그 후에 한동안 제가 지켜봤지만 한동훈 대표가 가고 있는 길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 그래서 한 달간은 아예 한동훈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아예 뭐 좋다 싫다 자체를 아예 이야기를 안 했어. 그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숙고의 기간을 거친 뒤에 이제 드디어 제가 스탠스를 정한 거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특별히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한동훈의 약점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이미 노출이 다 됐는데 한동훈은 노출이 안 돼서 그래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제가 뭐 욕설 섞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뭐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되고요. 돈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돈 오히려 손해 엄청나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윤 대통령 지지율 24.6%, 5주 연속 20%대, 국민의힘 32.6, 민주당 43.2 이렇습니다. 조금 올랐죠. 갤럽에서는 조금 내렸고요. 뭐 MBS도 조금 내렸고 그랬는데 여긴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 안 하시는 게 좋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2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견고한 지지세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콘크리트는 아니겠지만 콘크리트에 가까운 그런 지지율도 이 중에 한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탄핵당할 때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르고 광우병 때 이명박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 그리고 나중에 경포대 시절에 이 노무현 대통령과도 다르다. 그 사람들은 전부 5% 이명박 대통령도 10%대 혹은 한두 번 9%, 8% 내려온 적도 있었죠. 근데 그 정도 그 지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지경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탄핵은 허총질입니다. 그 불가능해요. 한다 해도요. 설사 이제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그 헌재에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꿋꿋하게 자신의 스탠스를 지키는 힘이 그래도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야당이 뭐 온갖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한동훈 대표도 어쨌거나 거기에 가세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죠. 정당 지지도 민주당은 비슷하죠. 43.2.
약간 뭐 내렸다 하지만 내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국민의힘도 약간 올랐죠. 32.4.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 이런 걸로요. 전체 판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갖고요. 뭐 유튜브들 썸네일 과정하잖아요. 윤석열 뭐 내렸고 뭐 한동훈 올랐고 이렇게 폭동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거짓말이죠. 전부. 이런 정도의 여론조사를 갖고 판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변화를 읽기 어렵고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이 20% 이하로 떨어지기는 참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때려도 여기를 버티고 있는 탄핵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보수 지지층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좋은 어떤 계기만 맞으면은 30%대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자, 한동훈 관련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요. 이 헤드라인 뉴스, 여기 이제 네이버의 정치면 주요 뉴스잖아요. 한동훈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 언론이 한동훈을 내세워서 용산을 공격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윤한 대결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이야기 하면 할수록 이게 갈라치기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여여 이렇게 갈라치기가 되는 거죠. 모든 기사가 한동훈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한동훈의 무슨 정책을 이야기한다거나 비전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하고 싸우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보여주거든. 이런 기사가 여기 54개, 12개, 7개, 15개, 11개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기사가 쏟아지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요거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정말 깝깝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답은 나올 겁니다. 자, 압박 거세지는 한동훈 이겨내야 산다 라면서 용산과 지금 달리 가는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강강약약 인생이다.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하다. 이건 뭐 한동훈의 장점입니까? 그래서 말이죠. 한동훈이 검사 시절에 잡았던 대형 거물것들, 재계에서는 뭐 이재용, 정몽구, SK 최태원 등등, 와, 정말 우리나라를 떠받친 기둥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놨죠. 그 때문에 어쩌면 요즘 삼성이 겪고 있는 큰 어려움 가운데는 이 한동훈의 역할도 컸다라고 봐야죠. 이재용을 그 감옥에 벌써 그렇게 집어넣어놓은 그 핵심 인물이 한동훈 아닙니까? 자, 특별감찰관 의총 전훈 감도는 국민의힘. 자, 요거에 앞서 말이죠. 어쨌거나 한동훈은 악연이죠. 보수하고는.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감옥에 집어넣은 핵심 인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검찰 쪽에서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공동체 같은 것도 한동훈의 작품,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을 다스로 다시 엮어낸 것도 한동훈이 이제 주된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수 진영하고는 너무도 악연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기업인들은 원래 때가 묻는 존재들입니다, 약간씩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대한 태도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을 이 지지자들은 모르는 사람도 아직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막 다가올 겁니다, 이래저래. 그것이 정의로운 어떤 수사였다고 보긴 힘들어요. 너무도 왜곡된 시선, 당대 여론에 따라가가지고 칼잡이 노릇을 그런 식으로 해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검사가 그러면 그렇게 하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변호해 줄 수도 있는데 좀 지나쳤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감찰관 이걸로 놓고요. 이게 만일 의총에서 표대결 벌이면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이제 완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던데 이건 안 하는 게 나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도 숨통이 살아 있으려 그러면 이건 안 하는 게 좋다. 유시민의 주장에 따르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표결을 하게 되면 가령 대통령 탄핵 같은 것, 한동훈의 손을 들어줄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5명 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5명 안 된다. 서너 명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아마 맞는 정치적 판단일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지금 힘은 딴 거 없습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 여론의 큰 손들이죠. 이들이 지금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주는 그것 때문에 그나마도 버티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그 어떤 언론사들이 대형 미디어들이 손을 놔버리면 그냥 제가 볼 때는 폭삭합니다. 폭삭. 한 자릿수 지지율로 바로 떨어질 거예요. 차기 주자에서. 자, 그래서 약점도 많고 경험도 부족하고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인이 벌써 뭐 차기 대선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고
정치를 조금 길게 보고 적어도 앞으로 한 20년간 정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편해요. 대통령 이런 거 꿈꾸는 것보다도 다음 차기 이제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있으면 나가서 국회의원 해보자. 내가 의정생활 한번 해보자. 이 정도가 맞을 겁니다. 스탠스가.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제가 볼 때 너무도 과대평가됐어요. 과대평가. 그 후에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 쭉 이렇게 과정을 보게 되면은 실로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박정희 추도식에서 한동훈 이름 뺀 박근영 긴장해서 실수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이제 보는 게 통념입니다. 자, 홍준표 한동훈 향해 철부지 정권 망치는 난동을 부리고 있다. 집안에 망조 썼다. 그야말로 이제 목숨 걸고 지금 한동훈을 때리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박근영 씨와는 관계가 좋지 않지만 이런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런 인식을. 지금 한동훈이 대세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싫든 좋든 그래도 대세에 이제 서는 편인데 아마 입장을 묻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은 모두가 사는 길이다. 민주 특감쇼 중단, 특검 찬성해 등등. 그래서 요즘 또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한동훈 보고요. 특별감찰 그걸로 그냥 떼우려고 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당신이 정치하라. 윤석열을 깨부숴라라고 지금 충동질하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 더 있을 텐데. 그럼 이게 다인가 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아니구나. 자, 이것처럼 말이죠. 한동훈 대표로 중심되는 어떤 이슈들 이것이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한동훈을 내셔가지고 여권 내에 분란을 일으키는 저 언론의 태도를 보고요. 저것이 마치 여론인 듯 그렇게 오인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한동훈 중심으로 계속 보도가 나가는데도 한동훈의 지지율이 왜 그거 빼야 안 돼요? 그래 그거는 한계를 이미 드러낸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얻어맞는데도 불구하고 2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그 간단히 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한계가 있고 대통령도 한계가 있지만 이대로 가면 서로가 사실 피해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은 다시 나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지금 여권 안에서는요. 한동훈 말고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 알기 힘들어요. 김문수다. 오세훈이다. 아니다. 홍준표가 그래도 괜찮다. 뭐 아니면 심지어는 이준석을 내세우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 유승민은 어떤가 이런 사람까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안철수도 뭐 거론이 되겠죠. 그런 사람 말고 운이령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사람 말고 완전히 새로운 기업가들 중에 누가 데리고 오자 이런 목소리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모두 시간이 이제 해결해 줄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여론이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이 모든 것은 한동훈의 제가 볼 때 미숙한 정치력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때는 그 한계가 안 드러났어요. 거기서 틱톡형으로 따따붙다 하면서 싸움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런 싸움은 주로 자신과의 싸움이야. 자신을 방어하는 싸움이거든. 윤 대통령을 방어해주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은 뛰어난데 정권을 담당하기에는 스케일이 작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벌써 큰 싸움을 하려면 혼자 싸워서는 안 되거든요. 전체를 끌고 나가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팀을 대표해서 진영을 대표해서 하는 싸움을 하기에는 아직 경험이 일천하다. 뭐 이런 주문도 합니다. 그리고 검사하다가 바로 이 대통령 되는 것은 무리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